네, AI와 로봇 섹터는 뭐 작년부터 관심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다음 주에 개최될 CES를 앞두고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AI와 로봇이 올해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지훈 본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앞서 미리 보는 CES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역시 화두는 AI인 것 같습니다. 네. AI 산업, 올해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저희는 올해도 AI가 계속 주도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2023년은 AI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 해였다면, 이제 2024년부터는 각종 AI 서비스들이 본격화되면서 저희들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엔비디아라는 이름 굉장히 익숙하신데, 이제 엔비디아는 사실 그 GPU를 구축하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회사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이 되고 또 그 추론하는데도 일부 사용이 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올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을 도입하고 또 어도비가 파이어플라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저희가 AI를 진짜 저희가 구독하고 있던 오피스 프로그램 또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바로 적용하면서 편의를 느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이 출시를 많이 하면서 또 가격이 좀 올라가거든요. 구독료가.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매출이나 이익으로도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거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튼 그 엔비디아 뭐 작년에 정말 달렸습니다. 네. 그야말로 달렸는데 이제 인프라 차원에서의 엔비디아의 관심이 작년에 많았다면은 올 들어서는 이제 얼마나 다른 산업과 접목이 돼서 AI가 융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주목될 텐데요. 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AI 융합으로 주목되는 산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1차적으로 아직 인프라 구축이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수혜가 좀 더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HBM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제 뭐 CXL도 나오고 PIM도 나오고 그런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 이외에도 뭐 에이직 반도체, MPU까지도 많은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요즘 관심 많죠. 네, 그 AI를 모두 다 클라우드로 이제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기기에도 일부 기능은 좀 가볍게 심어서 하는 형태가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갤럭시도 요번에 출시를 할 때 아예 간단한 통번역 기능이 가능한 온디바이스 기능이 탑재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애플도 아마 내년 6월에는 좀 준비하고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네,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영어를 알아야지 이게 제대로 번역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또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되고 또 어저께 이제 화두가 된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이제 챗GPT 기능 버튼이 키보드에 탑재되는 게 또 얘기가 많이 됐는데요. 이제 그만큼 빼놓을 수 없게 그 디바이스에도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과거 한 2년 정도 그 디바이스 수요가 굉장히 약했었는데 교체 수요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AI나 로봇 이것도 관심이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심장이나 뇌, 폐질환 또 뭐 유방암 관련해서 영상을 분석하고 그 질병을 판단하는 부분 또 이제 질병의 예측까지 하는 부분을 이제 의료 영상 AI를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대표적으로 일을 하면서 네, 이제 뭐 일본이나 미국까지도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신약 개발에도 AI가 많이 응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결합한다든지 하는 거를 AI 기술을 통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 쪽은 어떤가요? 이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AI 기능이 탑재돼서 로봇까지 온다. 그러면 이게 저희는 이제 기술의 궁극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어떤 일부 작업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AI 기능이 탑재돼서 의사결정하고 대응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게 이제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어떤 그런 진짜 인간을 닮은 로봇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인간하고 대화할 수 있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네.
이 영화에서는 항상 그게 디스토피아로 그려져가지고 그렇게 아. 싹 반갑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 사실 SF 영화 보면 이제 마지막 악당은 꼭 되게 커다란 데이터 센터로 나오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많은 기술자들이 우려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작년부터 AI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산업, 성장 산업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만큼 또 이것이 끌어내리는 요인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제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종료됐을 때 셀온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그 전에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급하게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은 있고 올해도 이제 그런 변동성이 좀 예상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출이 올라오고 이익이 반영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사실 그게 주가가 버블이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익이 또 지금 성장이 되게 희귀한 국면이기 때문에 AI 관련된 주식에 관심이 쏠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변동성은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 과거에도 인터넷 시대의 변화 뭐 이런 걸 보면은 한 이게 10년 주기로 기술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작년이 좀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 올해가 본격적인 개화의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도 긍정적이다. 근데 이제 다만 좀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작년에 좋았던 주식이 올해 계속 좋을지 또 AI라는 이름으로 뭐 기사가 나다가 갑자기 주가가 급등했는데 실체는 없는 경우도 예. 있고 네, 올해부터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란 게 뭐 꿈을 먹고 자라지만은 그만큼 또 현실에 단단한 이 밑받침이 있어요. 실적이라든지 네. 펀더멘털이 있어야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관련해서 가장 기대되는 국내 네.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아, 네. 저희는 우선 해외 기업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대표 기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나 회사에서 쓰고 계시는 그 오피스 프로그램이 더 AI 기능이 탑재돼서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몇몇 샘플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워드 파일을 가볍게 파워포인트 파일로 빨리 옮겨준다든지 예.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옮길 수도 있지만 우선 한 번에 착 옮겨놓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예. 네, 그런 몇몇 기능들 또 그리고 영상으로 외국인과 그 화상 회의를 할 때 그게 자막으로 바로 처리가 된다든지 또 통번역도 거기서도 일부 되기도 예. 하고요. 그런 기능들을 보면 아 이거 한 번 쓰게 되면 그 다음엔 비가역적이다. 그리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가 다 거의 전 세계 거의 모든 PC에 깔려 있는데 예. 거기서 전환해서 구독료가 올라가면 굉장히 쉽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AI 혁명까지도 또 이렇게 주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될 때 윈도우로도 한번 크게 그렇죠. 그 예. 혁신을 주도했었고 인터넷 시대에도 혁신을 주도했었거든요. 근데 이 AI에서도 이제 오픈 AI까지 또 경영권을 이렇게 강력하게 가져가면서 이번에도 좀 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온 디바이스가 중요해지면은 인텔이라든지 퀄컴 같은 그 반도체 회사도 다시 주목을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우선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소프트웨어에서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 훨씬 더 강력한 것 같고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온 디바이스 AI가 끌고 오는 그 교체 수요를 통해서 네, 수요가 회복되는 국면 이거를 예. 누릴 수 있을 걸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로봇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뭐, 최근에 뭐 지능형 로봇법이라든지 네. 각종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봇 산업 CES 이후에도 좀 기대할 만할까요? 네, 저희는 이제 AI와 로봇은 이제 계속 가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게 이제 노동력 부족, 고령화라는 예.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이 이제 떨어지고 있었던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혁신적인 기술은 결국 AI랑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제학에선 사실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네, 뭐 자본시장에서의 언어로는 이제 ROE 개선. 네, 이게 사실은 결국은 성장과 혁신의 키였던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이 두 산업이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로봇도 저희가 예를 들면 산업 재해를 이제 줄이는 데도 기여할 예.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많은 그 협동 로봇도 여태까지는 조금 수요 부진했지만 회복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세상을 AI와 로봇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로봇 산업도 여러 분야가 있죠.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뭐 산업 로봇 있는데 각 네. 주요 분야별로 뭐 네. 이슈나 주목할 만한 정책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서비스 로봇은 이미 많이들 일상생활에서 보고 계실 예. 텐데요. 그렇지만 또 이제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또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협동 로봇은 이제 공장에서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사이클하고 좀 연계가 돼 있는데요. 사실 작년은 그런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해였습니다. 협동 예. 로봇한테는 금리도 굉장히 높았고 그렇죠.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금리도 조금 안정화되고 다시 자동화 투자 사이클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협동 로봇에서는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들이 한번 테마를 한 번씩 타가지고 네. 이게 좀 투자 전략 짜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이제 결국 투자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이제 진입 장벽이 높고 또 기업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의 가시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익이 안정적으로 펀더멘털이 받쳐져야 예. 네, 주식의 변동성을 이겨내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로봇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비스 로봇은 조금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고요. 협동 로봇에서도 뭐 예를 들면 그 정말 그 고도화된 물류화 로봇, 그리고 의료용 수술 로봇, 그리고 또 핵심 부품 같은 기업들은 되게 수혜를 많이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이런 핵심 부품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조금 안 좋았지만 이제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기업들의 뭐 감속기라든지 서버 모터 이런 부품들은 다시 엄청나게 부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사람이 이제 꿈만 먹고 살 수는 없죠. 밥도 먹어야 되니까 네. 실적이 뒷받침돼야겠죠. 네. 자, 새롭게 떠오르는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거 정말 관심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AI 관련 ETF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저희도 그랬고 이제 11월에 총 4종이 나왔더라고요. 네. AI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게 너무 좀 식상한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꼭 투자해야 되는 테마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선정했고 이제 다른 운용사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좀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네, 11월에 제가 알기로는 패시브 2종, 액티브 2종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패시브와 액티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패시브는 이제 지수가 생성되면 그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시는 방식이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인덱스라 그래서 그냥 시장에 있는 비중 그대로 복제해서 가는 형태였는데 사실 이게 테마형으로 오다 보니까 테마형에서 패시브는 또 인덱스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 예.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마형에서는 패시브로 됐을 때 이제 장점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주도주로 성과가 좋을 때 엔비디아를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실어서 그거를 이렇게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산업의 다이내믹이 바뀌면서 엔비디아가 더 이상 주도주가 아닐 때 그러면은 이제 액티브 같은 경우는 빨리 종목을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패시브는 지수가 바뀌는 시점까지 리밸런싱을 해야 되고 그 지수가 바뀌었을 때 그 다음 주도주가 높은 비중으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는 면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우리 산업의 어떤 그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산업들이 일어나는 게 보이고 앞으로 뭐 2차 전지, 전기차가 그랬듯이 이 AI와 로봇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은 우리 산업의 성장주로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한국 매니저로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한국에 그래도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글로벌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글로벌로도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네, 투자할 만한 곳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드렸듯이 그런 변동성만 좀 유의하신다면 그리고 옥석 가리기만 잘하신다면 되게 좋은 투자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지훈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